탄핵 그리고 좌표 이동관 탄핵의 경우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저희가 제출했었던 탄핵안 관련된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도록 부담을 떠넘긴 본인의 직무유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방통위원장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였는데 국민의힘이 예정돼 있던 필리버스터를 거두면서 본회의가 그대로 종결돼서 무산이 됐는데 이를 철회하고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반발했죠. 들어보시죠.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자, 검사에 대한 탄핵,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다시 밀어붙이겠다. 언제 탄핵안이 표결될까요? 일정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11월 23일 본회의 하루 예정, 30일 탄핵 소추안 보고, 12월 1일에 표결, 12월 9일 본회의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적으로는 탄핵을 재추진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한 번 했다 무산됐고 철회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방통위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을 관철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 했는데요. 그 샴푸도 세금으로 사시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탄핵권이 남용이 되고 있다. 이 탄핵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이정섭 차장이 만약에 이재명 수사와 관계 없었어도 탄핵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은 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돼도 당대표직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탄핵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니 뭐 하자도 없는 이 정도로 탄핵을 거론하느냐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법인카드로 샴푸 샀던 것, 그 의혹을 거명했어요. 세금으로 샴푸 사도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 한국 정치가 이제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모든 정치적 사안을 자꾸 사법부로 끌고 가가지고 정치권 내에서 해결될 사안 자체를 사법권에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탄핵을 남발하게 됨으로써 이제 헌재에 기속이 되는 겁니다. 정치권이. 사실 국회의 탄핵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엄밀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속된 말로서 조자룡 헝칼 휘두르듯이 사용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조자룡 헝칼 휘두르듯이. 네네. 그런데 지금 검사 탄핵을 한다. 앞으로 이제 판사가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해서 뭐 불리한 판결했다고 한다면 탄핵권을 남용한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뭐 장관에 대해서는 100배 양보해서 그렇다 칠 수 있지만 판사, 검사, 사법부에 대한 탄핵권 남용은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임기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탄핵 이유가 가짜 뉴스, 또 앞으로 방송 장악을 할 것이라는 미래, 현재가 아닙니다.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공직자의 현재 직무에 관한 건데 지금 가짜 뉴스 같은 경우는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짜 뉴스 찾겠다고 매우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야당에서 그때 반발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탄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수당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지금 탄핵이 나섰는데 지금 저는 다시 한번 탄핵권의 남용이 한국 정치에서는 또 한 번 금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30일에 본회의에 올려서 12월 1일에 이제 표결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읽히는데 박정 의원님, 한 장관이 특히 이제 탄핵하겠다라고 밝혔던 민주당이 거론했던 2명의 검사 중에 한 명은 이재명 대표를 또 수사하고 있는 현직 수사팀이잖아요. 세금으로 샴푸 산 것보다 과연 탄핵할 정도의 위중한 혐의냐라고 지금 사실 반문을 하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이 그동안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처가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잖아요. 그래서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매도 해주고 예약도 해주고 또 다른 것들은 가정부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것도 신원조회도 하고 이건 다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잘못하는 것을 검찰이 제 가족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법과 그다음에 또 우리 입법과 행정이 상권 분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를 넘어섰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검찰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탄핵을 통해서라도 경각심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한동훈 장관의 말씀은 잘 안 맞는 말씀이에요. 이 논리가 잘못됐으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뭐 샴푸를 샀는데 예. 그 논리 잘못된 논리를 너네들은 그 잘못된 논리니까 얘기하지도 마라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선 우리는 잘된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들 잘못됐으니 거론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맞다 시각이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처가의 특혜 제공 의혹, 물론 이제 해당 이 검사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해서 상당수는 또 해당 이 검사의 반박으로 해명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민주당에서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직 소명이 안 됐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기왕 그러면 뭐 다 거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법원 앞에 가면 이렇게 저울 이렇게 있던데 누구 죄가 더 무겁나? 눈 가리고 있어요. 눈 가리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샴푸, 법카랑 이정석 검사 뭐 의혹들 이렇게 딱 저울에 올려봤을 때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보는 사람 나름이겠죠. 눈 가리고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는데 일단은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 65조에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공무원이 그것도 아주 높은 고위 공무원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장관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야 탄핵이 된다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네. 헌법만 탄핵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법도 탄핵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워딩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이유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든 법 위반이 다 탄핵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고위공직자 중에 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판례가 어디서 나온 판례냐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판례였어요. 그런데 그때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그 설치를 했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법률도 위반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법률을 위반했느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정도 위반한 사안이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을 기각한 거지. 그때 2004년인가 6년인가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탄핵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런 판례를 지금 제가 보니까 그 탄핵 소추를 언제 했느냐? 11월 9일 날 발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대표로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다 168명이 다 전원이 그걸 했는데 이 168명 의원님들이 한 분도 이러한 판례를 보지 않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장전이 뭐 이런저런 그다음에 더 가관인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동관 위원장 관련해 가지고는 이동관 위원장 언제 됐냐면요. 8월 25일에 됐거든요. 발의가 언제 됐냐면 11월 9일 날 됐어요. 그러니까 석 달도 안 되고 한 70일 정도 그 정도 일한 사람이 무슨 직무 관련성으로 헌법과 법률 위배를 갖다가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탄핵소추안 그걸 찾아봤더니 뭐 어떤 식의 그 탄핵소추안의 그 소추 사유가 뭐냐면은
그 43일 동안 8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43일 동안 상임위원 2명만 가지고 의사 진행했는데 그게 방통위법 위반이다. 그 다음에 가짜뉴스 체크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심의위원회 방심위의 그 권한인데 그걸 방통위가 하니까 그건 방심위 권한 침해한 거니까 그것도 또 방통위법 위반이다. 이런 식의 소추 사유를 갖다 들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탄핵을 하려고 했는지 저는 진짜 기가 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네,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네. 물 한 잔 드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될 거예요.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논쟁을 해볼게요. 어쨌든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강한 비판인데 말씀 주셔서 말인데 박정호 의원님 오늘 문화일보 제목 보면 뭐 탄핵의 실효성보다는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총선 전까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현직 핵심 수사 검사의 직무 정지를 노려서 수사를 좀 방해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게 지금 제목이에요. 아니 그 검찰이 그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이정섭 이 검찰차장이 없으면 수사를 못 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계속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치권도 압박하고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걸 하니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검찰도 역시 통제받는 권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수사와는 무관하다.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이분이 없으면은 윤석열 정권에서 앞으로서 이재명 수사를 안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탄핵에 이어서 이 검사 실명을 공개해서 오늘 조간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취해 법권을 만든 호위 검사들이다라며 김 여사 일가 관련 수사했던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서 이른바 검사 좌표 찍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이다라며 검찰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그 윤석열 사단이라며 검사 얼굴과 또 프로필을 공개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검사 탄핵에 이어 검사 실명 공개.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우리 안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좋은 정치는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절제적인 부분, 절제의 문화. 내가 충분히 이것을 뭐 권한,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소추 권한, 뭐 국회에서 발의 권한을 다 갖고 있지만 최대한 그것을 자제하면서 또 실제로 상권 분립에 절정한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정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동안의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하면서 제19 감싸기를 심하게 해서 국민들 스스로로부터 정당성이 많이 해소되니까 그 틈을 비집고 정치권이 공격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 사실은 좀 더 나은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딱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이 검사 같은 사람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 불러고 법무부 장관 불러서 호되게 호통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좌표를 담당 검사한테 찍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한테 찍어서 가면서 정당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잘한 건을 전부 다 얘기하면요. 결국 나중에 언제나 가서 다 기각돼요. 그때 기각되는 건 총선 다 끝나고 해요. 지금은 그냥 묻지마식의 어떤 상처 주기, 말하자면 흔적 남기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치권이 혼탁해 보이고 아마 양당 모두에게 이런 문화 자체는 손해로 나갈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시 전체 세계의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도 다 이제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 새롭게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선진 정치로 나아가는 21대 국회를 세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보여줄 자세는 그야말로 자기 권한을 명확히 하되 그 권한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 지금 상황 자체는 거의 치킨 게임 하듯이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과연 우리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잠시만요.